새로운 돈은 매년 막대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그 돈은 결코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돈의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곳,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중심부와 가까운 곳, 그리고 이미 강력한 자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는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상품들의 폭발적인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적 증상들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는지, 왜 평생을 바쳐 일해도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를 사지 못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교육비의 무게에 짓눌려 평범한 일상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돈을 독점하고 팽창시키는 거대한 구조가 이 모든 잔혹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스닥 시장의 심장인 QQQ, 그리고 그 심장 박동을 증폭시키는 QLD, TQQQ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뉴스와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극단적인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노동의 가치를 불신하고 희망을 잃어가는지, 왜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만 자본주의의 밑바닥으로 계속 가라앉게 되는지, 이런 모든 불합리한 현상들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나는 분명히 부모 세대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고 더 많은 자격증을 땄으며 인터넷을 통해 훨씬 더 방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분이 드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외벌이 월급으로도 착실히 저축해서 집을 사고 가족을 건사했는데 우리는 왜 맞벌이를 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적금 통장에 넣으면 넣을수록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걸까 하는 뼈아픈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조 섞인 고민을 털어놓을 때 주변 사람들은 보통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며 핀잔을 줍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덜 절박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라고 불평할 시간에 투잡을 뛰고 더 뼈 빠지게 일하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끔찍한 굴레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돈 자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질이나 삶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이 시스템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싸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부를 축적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원인을 한없이 가치가 추락하는 현재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풀려나가는 화폐의 팽창, 즉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어떤 무기도 없이 그저 노동의 양만 늘리며 미친듯이 일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길과 다름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한 진실에서 출발합니다. 탐사 저널리스트들이 공공의 부패나 생활비 폭등, 금융 불평등 같은 사회적 병폐를 취재하다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라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수많은 경제 폭락 사태 때 평생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파산하는 일들은 결코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금융 시스템이 합작해버린 거대한 러그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당해야 했던 그 비극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노동만으로는 결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구조적으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고 길거리에 나가 시위를 해보아도 우리의 팍팍한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축액은 늘어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지며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공포감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종이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세상에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돈이라는 시스템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저 묵묵히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며 꼬박꼬박 저축하면 언젠가는 안락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값, 마트에 가서 담는 식료품값, 병원비, 보험료 매달 나가는 월세까지
우리가 가진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퇴근 후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하는 투잡은 흔한 풍경이 되었으며 이제는 퇴근 후 피곤한 눈을 비비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 공부까지 해야만 겨우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결국 모든 탓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허공에서 마음대로 찍어내는 이 종이돈으로 유지되는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화폐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고이 모셔둔 현금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꺼내놓은 얼음 조각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형체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투자의 세계, 자본의 전쟁터로 억지로 등 떠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까지 원래는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전문가들이나 다루던 영역을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떠안고 매일 밤잠을 설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현상은 사실 진짜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원인은 지배 세력이 돈의 공급량을 끝없이 늘리고 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새로운 돈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그 돈은 절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돈이 태어나는 곳과 가장 가까운 금융 자본가들과 이미 실물, 자산과 주식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의 금고로 그 돈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유동성의 결과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의 폭등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임금으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난 뒤에야 그 참혹한 청구서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내 월급이 쥐꼬리만큼 오르기도 전에 집값은 수억 원이 뛰고 마트의 물가는 널뛰기를 합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벌어도 영원히 쳇바퀴를 도는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출발선과 게임의 법칙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니 3%니 떠들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식당에서 체감하는 실제 생활비는 30%, 40%씩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자산, 스스로부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전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엔진에 우리의 돈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보통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잡다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의 모양 혹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개별 테마주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난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왜 성실한 사람들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는지를 먼저 뼛속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QQQ를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고 증식시켜줄 가장 완벽한 자본주의의 저장고로 인식해야 합니다. QQQ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배하는 위대한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가치를 훼손할 수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매일 밤을 새워가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이 기업들은 전 세계의 자본을 긁어모으며 스스로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스닥 ETF에 전 재산을 묻겠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행 예금만이 안전하고 주식은 도박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세뇌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QQQ, 그리고 그것의 레버리지인 QLD와 TQQQ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왜 자산가들은 위기 속에서도 더 부유해지는지, 왜 현금을 쥐고 있는 자들만 계속 가난해지는지 그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이름만 번지르르한 테마주나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잡주들의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이번 달엔 이 주식이 대박이라더라, 저 회사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더라 하는 소음에 휩쓸려 소중한 돈을 날립니다. 하지만 QQQ 생태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얄팍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000개가 넘는 주식 시장의 자본들을 모두 소구하고 오직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상위 100개의 기업, 즉 시장 그 자체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무기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2배, 3배의 변동성을 가지는 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보고 누군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녹아내릴 거라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TQQQ의 변동성은 평범한 사람들의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잔인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긴 역사를, 나스닥의 거대한 우상향의 궤적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줄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마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사람들에게 TQQQ는 독약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인간의 기술 혁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매달 묵묵히 QLD와 TQQQ를 모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줄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의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2년의 잔혹한 금리 인상기 등 나스닥은 수많은 위기와 내부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기술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기업이 나스닥의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수많은 기업들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도태된 기업들은 냉정하게 지수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QQQ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약자를 쳐내며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기업들만 100위 안에 남겨두는 자동 리밸런싱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투기장, 아니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혁신의 콜로세움, 그 자체의 지분을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폭락장이 오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할 때 진정한 QLD, TQQQ 투자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공포의 순간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바겐세일 기간임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락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나스닥이 얼마나 더 무서운 속도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하는지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선호를 낮추는 것입니다. 눈앞의 푼돈과 당장의 계좌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관통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이 온통 하루짜리 테마주에 목숨을 거는 단타꾼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도 결국 도박판의 호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인류의 진보와 자본주의의 팽창에 베팅하는 QQQ 투자자들과 함께한다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소음에서 벗어나 철학을 갖게 되고 10년 뒤의 미래를 그리는 거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QLD와 TQQQ를 묵묵히 모아가며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계좌의 등락에 심장이 철렁하던 과거의 옹졸한 모습에서 벗어나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변동성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인의 멘탈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싹트기 시작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해 놓치고 살았던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핏발선 눈으로 주식창만 들여다보던 강박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이 거대한 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스스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거래처의 갑질 앞에서도 예전처럼 비굴하게 굴거나 속을 끓이지 않습니다. 내 뒤에는 QQQ라는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 백체가 버티고 있고 그들이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여유가 생기니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관대하고 우아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많아진다는 얄팍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고 돈의 주인이 됨으로써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처음 시작은 혼자만의 외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QLD와 TQQQ의 막대한 변동성과 구조를 설득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문의 부를 일구고 대를 이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예리한 검인 레버리지, ETF의 성질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팽창에
우리 가족의 배를 띄우는 위대한 항해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계좌가 마이너스를 가리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주식 쪼가리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의 총화, 바로 그 자체입니다. 나스닥 100기업들이 만들어내는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생명공학의 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결국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그 종착지는 언제나 QQQ 생태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일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노동만으로는 절대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혁신적이며 스스로 진화하는 나스닥의 심장을 통째로 소유하십시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1배수, 2배수, 3배수의 엔진을 자신의 그릇과 철학에 맞게 조율하며 묵묵히 시간을 낚아채십시오. 10년 후 오늘 우리가 내린 이 결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계좌의 숫자가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우리의 삶의 궤적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며 굳건한 철학으로 나스닥의 위대한 항해에 동참하는 현명한 자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